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방출한 공공비축미 5만 톤을 공매하기 위한 입찰이 오늘 진행됩니다. 미국 종합처리장, 즉 RPC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RPC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정부 양곡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은 5만 톤에 달하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을 22일 실시합니다. 벼 인터넷 공매 홈페이지에 22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면 오후 5시 30분에 입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과 매입 이후 벼값 상승률을 고려해 낙찰 예정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미국 종합처리장, 즉 RPC는 탈락하며 예정 가격 이상을 써낸 곳 가운데 최고 가격을 제시한 곳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RPC들은 낙찰을 받은 물량에 대해 12월 7일까지 인수도를 완료한 뒤 연말까지 판매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시중에 쌀이 실제로 풀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낙찰받은 물량을 조곡 상태로 다른 RPC에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번에 공매되는 물량 5만 톤은 전량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과 민간 RPC들의 원료곡 재고량이 10월 말 기준 99만 4천 톤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RPC들은 단체급식 업체 등 대량 수요처로부터 2017년산 물량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공공비축미 공매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축미를 방출할 경우 쌀값이 5% 내외로 하락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는 것은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특히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은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며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불과 이틀 뒤인 14일 비축미 방출을 입찰 공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6년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무병묘 유통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무병묘의 기준이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자관리 요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과수농업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묘목은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에 감염된 묘목에서 수확된 과실은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2025년까지 과수 무병묘 유통량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은 지난 2017년 2년 연속 바이러스 검정을 통과한 묘목에 대해 검정묘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묘목업체들은 종자관리사에게 보증받은 보증묘에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해 무병묘 유통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정묘와 보증묘의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종자관리 요강에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주요 5대 과종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를 15종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주요 가수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발견된 건데 현행 종자관리 요강은 지난 2008년 정해진 이후 개정이나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종자관리 요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자 요강에 등재되지 않는 바이러스들, 그리고 현재 종자 요강에 등재된 바이러스들이 실제로 당해 과수에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는지를 피해 해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 일부 바이러스가 과수에 피해를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한 사전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등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미치는 바이러스가 포장에 대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종자 검정의 주체인 국립종자원도 바이러스의 피해 분석이 면밀하게 선행된 후 종자관리 요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해석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런 피해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다음에 이 종자관리 요강의 대상 바이러스를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MBS 뉴스 신건희입니다.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돼지고기 지육값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강세가 지속되던 돼지고기 지육값이 10월 둘째 주부터 주춤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지육 1kg당 경락값은 10월 둘째 주 3,964원에서 점점 하락하더니 10월 다섯째 주에는 3,587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한눈에 봐도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겹살, 목살 등 수육용 고기 소비가 많은 김장철 특수에는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1월이 됐는데도 3,000원대 가격이 이어지며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양돈 농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돼지고기값 상승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돼지고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판매가 부진을 보여 시중에 냉장 덤핑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공업체에서 돼지 구매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 이에 한돈 자조금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돈 공식 온라인몰에서 이달 말까지 김장보쌈 수육 세트 4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2+1 증정 행사도 실시.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해 돼지고기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한돈 소비량 증가 및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가구 중 3가구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여서 주택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데 10가구 중 3가구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67만 4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가구는 867만 4천 가구로 44%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 수 중 주택 소유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택 소유율. 지역별로 따져보니 울산이 63%로 가장 높았고 경남,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택 공급량도 많은 서울은 49%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주택 소유율을 따져보니 3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은 11%에 불과했지만
50대는 63%, 70대는 6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의 비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1,100만 가구 가운데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73%로 재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7%로 재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아있는 농작물마저 멧돼지가 습격하면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멧돼지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농가들의 소갈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한 마을. 감수학으로 바빠야 할 요즘 같은 시기에 농민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멧돼지들이 수시로 내려와 파헤치고 다니는 통에 간밭이 쑥대밭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다 게 돼지가구만. 진짜 그거 참 사람 같으면 때리지고도 분이 안 풀리겠더라고요. 더욱 문제가 심각한 건 멧돼지의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멧돼지로 치면 5만 마리가 적정해요. 그 이상은 산에서 도저히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한계예요. 근데 지금 30만 마리의 돼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먹이 부족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민가나 농가로 내려와서 이제 인간의 영역에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들이 운명이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감농장 주인 최종규 씨. 광고용으로 쓰이는 현수막을 모아서 밭 주변을 에워쌌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쓰느라고 효과가 없어요. 요거 있는데도 돼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멧돼지 피해가 심각해지자 농진청에서는 멧돼지 전용 포획 트랩을 개발했습니다. 발효시킨 옥수수를 트랩 안에 넣고 멧돼지를 유인한 후 들어온 멧돼지를 가두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발된 겁니다.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산의 먹이가 줄어들자 생존을 위해 민가나 농가에 내려오는 멧돼지들.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최근 동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례에서 야생 멧돼지가 감염 경로로 지목된 만큼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양한 전문가들은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위치 추적을 하는 등 멧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 밤 9시에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축산업 관련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지역에서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2곳과 돼지 2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돈사 5곳이 위치한 정읍시 덕천면 일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돈사와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십 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악취로 인한 피해는 차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들에 나와서 일하거나 집에 있으나 집에 있어도 문을 못 열어놓고 방충망이 필요 없는 동네가 바로 이 근방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 걸로 해서 뭐 도리어 그 사람 그냥 삶의 질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정부에서 광역단체정부에서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아마 정읍지역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사나 분뇨처리 업체들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항변합니다. 도 그렇고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계속 갔다가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설치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설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기업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죠.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3,200만 마리가 배출한 분뇨만 683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축 분뇨 악취로 발생한 민원 건수만 1,100여 건이 넘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북 도의회도 대책 마련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축산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축산 경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축산 악취 문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시 축산과에 축산 환경 개선팀을 신설하여서 전라북도가 직접 축산 악취 개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산업 진흥 정책에만 집중했던 전북도 관계자들도 뒤늦게나마 축산 악취 해결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농가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농가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 제재라든가 그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팀을 신설하면 축산농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와 축산환경 개선 민원은 더 이상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악취 저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군산 만경강과 정읍 동진강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음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전북도는 예방 차원에서 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발생 위험이 높은 47개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을 시행합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을 맹독성 호수로 만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협회 측은 태양광 모듈은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아닌 바닷가 모래와 성분이 같다며 사용되는 납 역시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극소량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듈은 모두 파손될 경우 재활용되며 무엇보다도 친수에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의 호도가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 관계자와 정책연수단이 로컬 푸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전북 완주군을 찾았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완주군의 농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로컬 푸드 직매장과 학교 급식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푸드 플랜 관련 먹거리 정책 포럼에도 참여해 관련 내용을 청취했습니다. 경기도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에 나섭니다. 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제설 체계를 구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도는 24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설 활동을 할 방침입니다. 제설 장비와 제설제를 늘리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코너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들 많으시죠? 최근 농촌에서는 노후 대비 방법 중 하나로 열효자 부럽지 않다는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으로 65세 이상, 농사를 지은 기간이 5년이 넘는 데다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쓰이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땅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효자나 다름없다는 농지연금. 도입 5년 만에 10,000건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돼 있는 농민이 받는 평균 연금은 92만 2천 원. 이 중에 879명은 300만 원 한도에 매월 200만 원 이상의 고액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인데요. 여기에 농지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1000번째 가입자인 김순자 씨의 경우 땅 3,143제곱미터를 소유해 10년간 매월 155만 원의 연금도 수령하고 또 농사를 통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농지연금의 액수는 우선 농지의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또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액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금 액수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 바로 지급 방식인데요.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약 20%가량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등 총 5가지로 분류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70세의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의 땅을 담보로 종신정액제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은 약 121만 2천 원이지만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은 약 238만 7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농지연금에 한번 가입을 하면 나중에 농지 가격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으로 평생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농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언제든 채무를 상환한 후에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 거주자들도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은퇴 후에 귀농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지역에 적당한 농지를 구입한 후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본인이 직접 작용을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효율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농지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농지연금 포털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